그거는 이제 문항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효를 설명할 때는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는 주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얘가 아까 문항이라 그랬는데 그럼 얘는 문항이 아니냐? 얘가 문항이에요, 또. 예. 여기선 얘가 문항이고 여기선 얘가 문항이고 딱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려워. 이 관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금방 이 말했다가 조금 듣다 보면 뭐 희한하게 또 말이 또 안 들어 비켜갔어요. 관점이 계속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관점이. 이거 설명할 땐 얘가 문항이고 이거 설명할 때 얘가 문항이고 전체에서는 얘가 문항이고 각각 설명할 때 그 당시에 예. 이 사람이 주인공이면 나머지는 주변 형세, 주변 상황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계속 예, 바뀝니다. 유부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여정하야 예. 손 붙잡고 부의 기린이로다. 그 주변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해준다. 누가? 문왕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저기 가면 먹을 거 있어 이래야 사람들 모이잖아요. 저기 가면 사기꾼이야 그러면 다 예, 도망가죠. 믿음이 있다. 예, 연여하여 손 붙잡고 같이 해서 부의 예, 그 이웃을 부자 되게 해준다. 정치인들이 그러죠. 뭐 이제는 또 쏙 들어가는데 얼마 전만 해도 뭐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소리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 그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다. 손잡고 함께해서 그 이웃을 부자 되게 한다. 연여는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주왕이 문왕을 석방하고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포락의 형을 면제를 건의함에 따라 그것을 허락하고 결국은 이게 주왕이 실책이죠. 주왕이. 그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칼을 줬다는 장군 칼 준 건 뭐예요? 지휘권을 준 거 아니에요? 지휘권을 준 겁니다. 구호는 자신의 힘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문왕에게 많은 짐을 실어줬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이웃, 인근, 예. 요 글자는 두 글자가요. 요게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렇게. 앞에 오나 뒤에 오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앞에 오나 뒤에 오나. 예, 부자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보야라. 요거라고 말해야 된다. 요 보는 뭐냐 하면 떨어진 거, 그러니까 입어주는 거, 양말 꼬매주는 거. 그게 요 글자입니다. 양말 꼬매주는 거. 옷 헤어진 거 꼬매주는 거. 보호해주는 것. 예. 부유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모자라는 구석을 채워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상활. 상에서 말합니다. 유부연여. 믿음을 가지고 손잡고 이끌어준다는 것은 뭐냐? 불독부해라. 혼자 먹지 않겠다는 거다. 혼자 먹지 않겠다는 거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합시다 해놓고서, 그죠? 끝나고 나면은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같이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중에 욕을 하죠. 욕을. 상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믿음을 가지고 당겨준다는 말은 자신의 권한을 혼자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선생님 책에서는, 즉 가지고 계신 책에서는 외께 손 사묘가 서로 도와 내께 건 사묘의 진술을 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주역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예, 생각을 많이 굴려봐야 할 겁니다. 자기 혼자 불독부 홀로 자기 혼자 부자 되지 않는다. 우리 같이 잘 살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다. 같이 잘 살자는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하고 공산주의 체제하고 잘 살자는 말은 같아. 그런데 그 잘 사는 데까지 도달하는 방법은 전혀 반대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반대의 방법을.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처진을 우려가 있죠. 처질 우려가. 그래서 이제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사회주의 쪽은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고 하니까 일을 할 만한 놈도 자기 먹을 만큼밖에 안 해.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새끼들을 만들어 놓고 족구라지를 하고 있지. 옛날에 그죠? 저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70년대인가 우리나라 저기 수해 나면 수해 물자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북에서요. 수해 물자 보내주고 저기 저 옷감 보내주고 시멘트 보내주고 그랬어요. 저기 저 어디야 저 주천 약수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세면대 포장도로 있잖아요. 그게 그 수해 물자 받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포장한 거예요. 그거 그 당시에 70 몇 년도에. 예. 그런데 뭐 생각이 잘못돼가지고는 지금 그죠? 여기서 올라가서 저기 80년도, 82년도. 예. 70년도에 큰 소리 났지. 그 뭐죠 저기 저 그거는 저기 우림지 털대고 우림지 털대예요. 네. 그림지 터졌다. 70년도. 개성공단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 받냐 하면은 7만 원 정도 받을걸요? 80년대 7만 원 정도 받고 80년대 넘었어요. 그 전체 간접비까지 하면 한 15만 원 세금 내고 간접비 뭐 복리후생비 어쩌고 다 하면 한 15만 원 될 거야. 우리 15만 원 가지고 그죠? 하루에 15만 원 받아도 많다고 안 하잖아. 그게 한 달 월급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근데 누구도 잘 살게 해준다 그러지 잘못 살게 해준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쪽은 실패한 거고 이쪽은 성공한 거고 그렇지. 그쪽은 실패한 거고 이쪽은 성공한 거고. 근데 또 사실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거에 대한 폐해가 드러나죠. 자본주의가 너무 손을 들어주면 잘 사는 사람은 돈을 깍지로 긁지만 못 사는 사람은 새끼 먹을 밥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저쪽처럼 하면은 사회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서는 서로 너도 먹을 너나 내나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어쨌든 손잡고 가자라는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부입니다. 마지막, 이 상황의 마지막, 이제 유리옥에서 탈출하는 상황 같습니다. 유리옥에서 탈출하는 상황, 그 고난에서 이제 벗어나는 상황, 고난에서 벗어나는 상황. 기우기천은 상덕하야 제니.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친 것은 이미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비가 온 거야. 예, 비 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미룬부루 상황이잖아요. 비 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미 비 떨어져서 이제 싹 된 거예요. 상덕하야 제니. 근데 또 뭐 갑자기 마누라가 바르면 여하리라. 아니 뭐야 이것도 갑자기. 그죠? 문장을 그 이야기고 말이 안 돼요, 이런 게.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친 것은 덕을 숭상하야 싫었으니, 글자 그대로 읽으면 부인이 바르면 근심하리니 이제 여기까지 또 있고요. 월기망이니 군자 정이면 흉하리라.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이거를 다 잘라서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제 여기 자르고 세 문장으로 이거를 놓고 세 문장을 다 같은 소리 한다. 이런 생각하시고서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상구효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쳤다. 음양이 화합하여 일을 이룬 모습이다. 이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음양 화합지상이라. 덕을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상덕제라. 덕을 숭상하여 싣고 있다. 음양이 화합한 거나 덕을 싣고 있는 거나 같은 소리죠. 같은 소리. 같은 소리예요.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꼭 요거다라고 말하면 짤짤이 흔들어서 뭐가 나올 줄 알고서 그게 맞다고 말을 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져야 이 글자에서 떠나서 해석이 가능해져야 시초를 빼든 점을 치든 해야 맞는 거지. 겨우 글자 읽어내는 눈을 가지고는 점이 맞을 방법이 없어요. 안 맞습니다. 당연히 안 맞죠. 이 상황에서 문항, 육사, 음효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재촉한다 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재촉한다면 부, 여기서 여자 될 만한 건 이놈밖에 없어요. 이놈밖에. 그죠? 부. 여자가 바르면 에이 말이 안 돼요. 고집 피우면, 고집 부리면, 자기가 자기만 옳다고 우겨야 되면, 소통이 부재면, 소통 부재면, 예. 이 정자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아닌데 주변 상황 다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우기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근심스럽다. 그러지 않으면 근심 안 하죠.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말이고요. 이 월기망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음력 14일, 15일, 16일. 예. 보름이 거의 다 되었다. 보름이다. 보름이 지났다. 책에 나오죠? 월기망, 월이망 쭉 있죠? 보름이다. 거의 되었다. 예. 보름이 지나간다. 그럼 여기서 월기망은 뭐예요? 오케이, 때는 왔어. 이제 거의 왔어. 그죠? 거의 왔어, 지금. 그렇지만, 거의 왔지만, 아직 딱 15일 보름은 아니야, 아직은. 치고 나간다면, 흉활이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문왕이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가 못하고서 갔습니다. 아마 이 생각하고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 무왕이 이제 그 신주를 모시고서 치고 들어가죠. 문왕이 준비를 다 해놓고 안 쳤는데 왜 안 쳤는지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저는 이게 그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설명이다. 왜 준비해놓고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냐. 생각이 그렇잖아요. 머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준비 다 해놓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했다. 그러면 흉활이라. 네, 이제 상구효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비 오고 이미 그쳤다. 예. 음양이 화합하여 이를 이룬 모습이다. 덕을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 상황에서 문왕이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재촉한다면, 고집한다면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거다. 근심스러운 일이. 아직은 때에 이르지 않았다. 월기망은 아직은 이 15일이 돼야지 이게 딱 때가 된 건데 아직은 14일이다. 네가 행동에 움직이면 흉하다. 경명을 하는데, 그죠? 딱 준비가 돼서 디레이를 잡았는데 누군가 하나가 그 중에서 잘못되면 몽창 몰살이죠. 몽창. 그 사육신이 그거 아니에요. 사육신이 하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가서 씩 이래가지고는 다 몰살이 된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못하고. 기후기천은 이미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덕을 숭상하여 실었다는 말도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말로 말이 될 겁니다. 덕을 숭상하여 실었다는 말로. 이 글에서 정은 바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고집으로 해석을 해야지 말이 됩니다. 고집부리다 라고. 바른데 근심스러운 일은 없고 상황을 속단해서 고집하고 실행에 옮기면
잘못된다. 이때는 아주 강력하게 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근심스럽다도 아니에요. 그냥 흉하다. 잘못된다. 월 기망은 달이 이미 보름달이 될 기미가 보인다. 요 망은 보름이라도 사근 초하루란 말이고 망은 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름 망자 아니에요. 망월 그러잖아요. 망월동 있네. 망월동 보름달 뜨는 동네. 예. 요건 기미 기자. 달이 보름달이 될 기미가 보인다. 14일이다. 14일. 월 이망.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 이미 된 거죠. 15일. 그 다음에 월 기망. 이미 기자 쓴 기망. 달이 보름달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16일 밤, 15일 밤, 16일 밤. 그런 의미에서 월기망은 아직은 조금 덜 찼어. 때가 아직 일러. 요런 말. 지금 이 고난의 산 상황을 거의 벗어나긴 했지만 실행에 못 옮기고서 아들한테 그 권한을 넘겨준 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책 읽을 때 생각 안 났던 생각도 많아요. 아, 희한해요. 상활, 기우기 천은 덕이 적재야오.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거쳤다는 말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덕이 쌓여 있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구운자 정용은 유소의해라. 구운자가 치고 나가면 흉하다는 말은 아직도 의심할 만한 구석이 있다. 뭔가 준비가 아직 충분히 덜 됐다는 말이다. 충분히 되었다, 덜 되었다. 기재다, 미재다. 다 건넜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덜 건넜다. 뭐 그거 하고. 조각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가다가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부주의해서 배가 홀랑 뒤집혔다. 안 간 거나 간 거나 똑같지, 상황이. 그렇잖아요. 가다가 뭐 중간에 빠지나, 다 건너가서 빠지나, 빠진 건 빠진 거지, 뭐. 그걸 이제 주역에서는 여우가 강을 건너다가 꼬리가 물에 적셨다. 흉하다. 싹 건너가서 꼬랑지까지 같이 싹, 여우가 아주 의심이 많다 그래요. 여우가. 의심이 많은 동물에서 그런데 샥 해서 꾀가 좋은 척하고 샥 건너가는데 가다가 막 꼬랑지를 물에다 빠졌어. 그거다. 아, 어디 갔냐. 예. 이번 소축계는 대단히 해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다른 소리를 한 번 더 보탰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문왕 그리고 희시성 일가가 대업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했던 기간으로 이번 계를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다른 비유도 가능할 겁니다. 이번 계의 주요는 육사효입니다. 음효로서 아직 밖으로 그 힘과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할 시기를 당해서 슬기롭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다. 소축의 그 큰 뜻은 물적 토대를 쌓는다, 때를 기다린다 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소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